인간은 정말 좌우뇌라는 게 맞아야 되느냐? 좌뇌가 높은 사람과 우뇌가 높은 사람은 벌써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성격이라는데 저희는 선호도라고 그래요. 뇌 선호도. 좌뇌가 높은 사람들은요, 백가방 열어보세요. 저는 안 열어봐도 알아요. 지금 요 호주머니에요. 벌써 나는 2만 원 있고요. 카드가 어디 회사 거 있어요. 이 사람은 좌뇌예요. 우뇌적인 사람은요, 뭐 찾을 때마다 백을 뒤집어 쏟아야 돼요. 이 우뇌예요. 집에 가보면요, 언제 가든 집안이 깔끔해요. 이 사람 좌뇌예요. 우뇌는요, 언제 가든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뭘 잘 찾아와요.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제가 저번에 강의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끝나고. 박사님, 저는 무슨 뇌예요? 왜요? 저희 집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고 잘 찾지도 못해요. 이런 뇌는 무슨 뇌예요? 그거는 정신 나간 뇌야. 물어보지 마. 그래요. 좌뇌는 총무 보면요, 명확해요. 우뇌는 총무 보면 내 돈 꼬라박아요. 자, 이제 좌우뇌 대충 나왔나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난 좀 좌뇌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그럼 나는 아니더라도 우뇌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그럼 내가 좌뇌야. 나는 반듯해야 되고 뭐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한술 더 떠요. 우리 남편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직 갖고 와서 조미료통에다 금고. 당신 이번 주에 간장 몇 가지 써라. 이러고 다녀. 자, 이렇게 만났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이게요, 가장 환상적인 부부예요. 부부는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그렇죠? 이 부부 얼마나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갖고 딱딱 재면서 개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고 앉아있어.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만나면 근데 왜 안 되냐?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모든 인간의 본능이 뭐냐? 나보다는 난 아이를 이 땅에 만들고 싶은 거 맞죠? 네. 자, 근데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 사람도 아닌 게.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닌 게. 그래서 우리는요, 연애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선호도가 전혀 다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약 연애할 때가 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요,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좀 못 쓰면 잘 쓰는 사람, 좀 부지런하면 게으르고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 마르면 찌고 좀 크면 작은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맛이 간다 그러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시집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봐요. 우리 신랑 얼마나 멋있었나. 그렇죠? 인상 쓸 거 없어. 아님 말고 넘어가.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그래도 꽤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자,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냥 가만히 있고, 있는 것 같은 사람만 대답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신랑은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 신랑은 학벌이 없어. 그럼 학벌이 없으면 직장이나 좋아야 되잖아요. 직장도 없네. 그러면 집안이 좋냐? 이거 집안도 안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안 좋아. 자, 이 남자가 결혼해 안 해? 저 남자는 어떤 여자가 봐도 결혼 안 하겠다. 시집 안 가죠. 내가 안 가주면 저 남자는 장가 못 가겠다. 할 수 없이 가줘야지 라고 가준 거냐? 이 남자 정도는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하는 거냐? 전자야 후자야? 그죠? 이 남자 정도면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결혼한 거 맞아요? 확실해요? 자, 지금 생각해봐.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다 난 놈 찍었어. 아니에요? 부부는 맞는다 안 맞는다? 부부는 맞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부는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반으로 오려야 맞죠. 사과 2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씩 오려야 되죠?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할까? 자신의 반을 오려내는 것만큼의 아픔을 통해서 맞춰나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맞춰야 되냐고요? 그래야 그 집에서 위대한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없어도, 지식 없어도, 권력 없어도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만 뭐가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되면 눈 감고 죽어요? 이 자식이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좌뇌와 우뇌가 만나서 좌우뇌가 딱 맞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결혼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좌뇌만 높은 사람만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좌우뇌가 융합이 돼서 여기서 창조와 창의와 인성이 같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는 발붙이기 힘든 세상이 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선호도라는 거는 좌우뇌에서 IQ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선호도는 뭐냐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지금까지 핸드폰이 없어요. 왜? 나 핸드폰 별로 안 좋아. 머리만 하고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선물로 핸드폰을 사줬어요.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네요. 3개월 지나니까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하고 있어. 자, 선호도가 생겼어 안 생겼어? 이렇게요. 그럼 누가 공부 잘하냐? 공부하고 친한 애가. 선호도가 있는 애가.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가 아니라. 그럼 누가 인간관계가 좋아요? 머리 좋은 애가 리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모든 모임을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늦게까지 있는 사람 중에 리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선호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선호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호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줘라. 자, 이렇게 엄마들 교육할 때 지시를 해요. 그 엄마들이요, 저녁에 가서 남편을 끌어안으려고 보니까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마음이 떴다. 이거예요. 마음이 뜬 거예요. 내가 지금 옆집 아저씨 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 안으라고 그랬어요. 옆집 아저씨를 안을 때 어색하다.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안돼 어색하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사니까 함께 잠을 자니까 나는 통한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안아보니까 어색해. 이건 마음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리 와 나오고 얘기 좀 해. 그러다 10분도 대화 못하고 뭐라 그래요?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냐. 이미 떴다는 거예요. 이미 떠 있어요. 이게 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호도는 결혼할 때 좋았어요. 근데 어느 살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자, 움직여 안 움직여? ING예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부를 이렇게 선호도를 맞춰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호도 뇌 선호도에서 첫 번째는 좌뇌 선호도냐 우뇌 선호도냐 이걸 훈련을 통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 닫혀있는 뇌를 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에 보면 이마 쪽에 말하는 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브로카 영역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는 생각하는 뇌가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말하고 생각하는 부위가 다른데 만약에 어떤 아이를 검사했더니 생각하는 뇌를 검사했더니 100점 만점에 90점이야. 생각하는 영역이 높아요, 낮아요? 근데 말하는 뇌는 95점이야. 누가 높아요? 그죠? 그럼 얘는 평생 입만 살았다 그래요. 얘는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생각 없이 말해요. 근데 뇌를 검사해보니까 생각이 90점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 없이라는 말을 쓰느냐?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언어가 열리니까 생각이 닫혀서 그래요. 이렇게 선호도가 공부 쪽으로 가면 노는 건 닫히겠죠. 노는 쪽으로 가면 공부는 닫히겠죠. 그렇죠? 이 선호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뇌 중에서는 생각하는 뇌가 있고 언어가 있는데 중에서 어떤 아이냐? 우리 애는 입만 살았다? 그럼 어떤 애가 돼요? 듣는 뇌가 약하죠. 그래서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뇌가 닫혀요. 그러니까 뭐야? 학교만 가면 지우개다 구멍 3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다리 떨고 손 떨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듣는 뇌가 없어서요. 5학년짜리가 일기를 쓰는데요. 글씨가 막 날아가요. 읽을 수가 없어. 글씨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일기 잘 써. 2만 원 줄게. 엄청 잘 써요. 너무 잘 쓴 거야. 자, 얘는 잘 쓰는 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안 해? 선호도가 닫힌 거예요. 그게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예 글씨를 못 쓴다.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있는데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머리는 좋은데 인간관계 안 좋다? 왜? 선호도가 안 좋아서요. 이거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뇌 교육, 근데 우리는 까딱하면 IQ를 바꿔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호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가 약한 애들은 생각보다 그럼 언어가 약하다? 책을 건성으로 읽죠. 4학년만 넘어가면 거짓말처럼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가 떨어지면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남의 말을 잘 못 듣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게 소통이에요. 말하고 듣고 정확하게 말하고 듣고 이게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해. 아우 쟤는 무식해 그러잖아요. 글을 읽고 무슨 글인지 이해를 못하면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국어는 사람과의 소통, 글과의 소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기본이 잘 되면 코딩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기본을 충실하게 해나가면 앞으로 있을 문제들은 걱정이 없어요. 기본이 안 되는데, 즉 우리가 모국어가 잘 되는, 한국말을 아주 똑소리나게 발음도 좋고 하는 애들은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한국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만 충실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공부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함부로 공부를 가르치면 공부하고 안 친한 애를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박사님, 저학년 때는 제가 공부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가르치세요. 그 대신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박사님, 그럼 4분이에요. 그럼 4분만 가르치세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저학년 때는요, 들어가서 책 읽어. 그렇게. 왜? 보면 막 화나잖아요. 틀리니까. 반복해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책 읽어 하면 화도 안 나죠. 화가 안 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책 읽어 그러는 거고요. 그 대신 4학년부터는요, 반드시 엄마가 들어가든 불러내야 돼요. 왜? 4학년부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1학년부터 막 가르치고 막 틀리면 소리 질러요. 1학년, 2학년, 3학년은 책 읽히고요. 4학년부터는 문제지를 봐도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요. 어려워. 그래도 화도 안 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언어가 약한 애들은 첫째, 설득력이 떨어져요. 말은 많이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책하고 안 친해요. 그 선호도를 올려줘야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공부하자 그러면 뇌가 가르쳐요. 도망가 이렇게. 공부만 하자 그러면 뇌가 도망가라 그래요. 엄마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뇌가 가르쳐줘요. 물 먹고 싶다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부만 하자 그러면 10분도 못 앉아있고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공부 안 한다? 아니요. 공부만 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운에는 성격과 기능이 운해라고 그랬잖아요. 운에는 3요소가 있어요. 뇌를 검사해 보면 딱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선호도를 검사하는 BG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방송도 계속 하는 건데요. 이 BG라고 하는 게 뭐냐면 뇌를 종합적으로 선호도를 검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호도를 딱 보면 아, 얘는 성격의 3요소가 뭐가 안 맞다가 나와요. 3요소 중에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낮으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끈기가 없죠. 여러분, 눈물 많은 건 괜찮은데요. 눈물 많은 애들이 독해 안 독해? 공부도 누가 잘해? 독한 놈이. 그러면 공부 안 되면 조리 가르쳐. 조리도 누가 잘해? 독한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마음 여린 거 그냥 놔두지 말고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뇌에서 끈기요. 두 번째 PQ라는 열정이 있어요. 자, 열정은 뭐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 3세가 되면 스스로 챙겨서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밥도 스스로 먹고 머리도 스스로 빗고 가방도 스스로 싸고 옷도 어떤 옷을 입을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다 챙겨서 유치원을 보내요. 그럼 열정은 어떻게 생기냐? 저범질할 때. 잘 안 되잖아요. 3살짜리가. 계속 이게 기능이에요. 근데 기능은 하다 보면 늘어요. 어느 날 김치 하나 이렇게 집었어. 엄마 나 좀 봐, 김치 하나 집었어요. 요게 열정 한 방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양말 네가 신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엄마 나 좀 봐, 양말 신었어. 요게 한 방울. 이렇게 한 방울씩 모아져서 얘가 13살이 되면 평생 끈기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 챙겨주고 이런 계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학교 가면 말로 챙겨. 일기 써라, 숙제해라, 다 챙겨. 얘는 나중에 보세요. 13살 돼서 네가 알아서 해. 열정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결국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정 끈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카리스마 지수. 떠받드는 거. 신처럼 떠받들어요.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떠받들어요. 그게 약하면 야 내가 반장할게. 애들이 야 저 시키지 마. 그게 왕따예요. 이게 약한 애들은 기가 약하다 그래요. 어떤 애가 기가 약하냐? 특징이 있죠. 엄마가 성격이 욱하든지 아니면 계속 잔소리하든지 그러면 다 기가 죽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 너 이렇게 기가 약하니 집에서만 이렇게 호랑이니 안 되겠다. 태권도나 가야지. 웅변이나 보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먼저 죽인 사람이 기는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어머님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요즘 어머님들이 너무 참을성이 없어서 끔찍히 아이는 이뻐하는데 화가 나면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애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월아 내월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속상하죠. 밥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화장실 가면 30분씩 안 나와. 자, 이러한 선호도를 찾아서 우리 애는 어디가 약한지를 찾아서 고쳐주는 것. 이게 뇌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에는 뭘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노래도 있죠. 당신은 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쁘다 소리 못 들으면 죽어서 아침에 30분씩 거울 앞에 앉아 있죠. 그래도 자신 없으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남자들은요 멋있다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3시간씩 뻥쳐요. 근데 가봐 셋 다 방위 출신이야. 그 왜 그래요? 와 너 대단하다 못 들으면 죽어요. 아이들은요 관심 못 받으면 죽어요. 근데 어른은 엄마는 관심 받으려고 화장을 해요. 남자는 뻥을 쳐요. 애들은 미운 짓을 해요. 자, 관심 받고 싶으면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왜 미운 짓 하냐고 계속 혼을 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관심 받고 싶어서 미운 짓을 하는데 엄마는 미운 짓 한다고 혼을 내니 아이가 얼마나 삐뚤어지겠어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면 미운 짓 하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면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미운 짓을 해요. 관심 받고 싶으면 미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가 하루에 엄마가 30분을 화장했다. 하루에 30분 아이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아이가 올바로 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일기를 써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냐 칭찬을 많이 했냐.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얘는 잘 크는 거예요. 저는 엄마들을 시리즈로 쭉 교육 끌어갈 때요 일기장을 줘요. 매일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어제 써보니까 반성문, 오늘도 반성문. 그럼 그 집에서 반드시 낼 문제가 되죠. 결국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반성문이 어느 날 바뀌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 바꾸는 게 잔소리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이렇게 줍니다. 2주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2주 동안 잔소리 했다 했다 써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저는요 일기장 안 봐도 알아요. 엄마 얼굴만 보면 잔소리 하셨죠 안 했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2주 동안 잔소리 애하고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2주만 지나면 눈이 따끈해 갖고 와요. 얼굴이요 헬쓱해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잔소리 안 하셨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엄마들은요 2주만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미쳐요. 그러면 내가 잔소리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면 거꾸로 애는 위대한 아이가 되죠. 그러나 내가 화를 내면 결국 애는 죽죠. 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관심을 안 주면 그 다음 하는 짓이 미운 짓인데 그건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옆집에 새댁에 와서 어머 세상에 우리 남편은요 바보같이 망치지도 못해갖고 지난주에 찍은 가족 사진이 아직도 그냥 땅바닥에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가요. 우리 남편 못 들은 척하고 있다 따라가요. 망치 들고. 당신 어디가? 내가 한 망치질 하지 이러고 따라가요. 미워 안 미워? 그럼 뭐라 그래? 니네 집이나 이렇게 박어라. 니네 가족 사진은 6개월째 처박혀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박어.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미운 게 뭔지 아세요?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몰래 가봤어. 정성껏 박어 대충 박어. 지네 집에서는. 그거 봐요. 얼마나 밉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남자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아이를 움직이는 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현상이에요. 옆집에 가봤더니 우리 남편이 망치질할 때 혼자 박는 줄 알았더니 옆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 그래요? 칭찬해 안 해? 그 칭찬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망치질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모르게 나면 밉지는 않지. 결국 우리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옆에는 빼고 남편만 보고 아이만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옆집 새댁이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해줘요. 아니 옆집 아저씨가 막 내가 힘들 때 그러면 칭찬해 안 해? 아저씨 어쩜 이렇게 남자가 손이 이뻐요. 자상해요. 이 남자가 힘이 나왔나? 아주머니 다 가져오세요. 뭐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설거지하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헹궈라. 비눗물 잘 헹궈라. 어떤 엄마는 협박도 해요. 이왕 하는 거 내 손 2번 가지 않게라 막 협박을 해요. 이 협박 때문에 들으면서 열심히 할 남자 있나요?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청소기 돌려주면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만 해? 음료수도 줘요. 이 남자가 막 땀을 뻘뻘뻘 흘려요. 물수건 줘 안 줘? 근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탁 좀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우리 남편 음료수 줘요? 우리 남편 땀 흘리면 물수건 주나요? 땀만 흘려봐. 거봐 힘들지 나 그 짓 매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을 누구 대하든만 하면 된다? 옆집 아저씨요. 옆집 아저씨만큼만 대하면 돼요. 어떤 세상의 남자가 한 달 내돈 벌어다 몽창 나갔다 주는 남자가 우리 신랑 말고 또 있나요? 또 있다면 불륜이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누구 대하든만 하면 된다? 옆집 애 가르치는 것처럼만요. 옆집에 가르치면서 두드려 패고 소리 지르는 엄마 있어요? 이따 우울증 중증 환자죠. 근데 자기 아이는 막 모르면 막 두드려 패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울고 있을 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이리 와. 엄마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이러고 물어봐요. 두드려 패놓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요. 먼저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즉 전체적으로 집안이 좋아야지 공부만 잘하는 놈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으려면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은 어디서 배우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엄마 아빠가 10분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냐. 그러니까 얘도 친구하고 놀다가 됐다 너하고 안 놀아 이러고 말죠. 얘가 어디서 배우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어떤 엄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은 돈이나 벌어 애는 내가 키울게 이러고 잘 키운 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서열도 함께 정하는 거고요. 뭐든지 함께 해나가는 그 함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함께를 놓쳐요. 여자들은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죠. 남편이 퇴근하면요. 가장 먼저 뛰어난 남편의 목을 끌어안는 거는 남편한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집에 서열이 1등이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뭐 걸렸지?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남편이 우리 집의 서열에 대해 1등이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죠. 여자는 그래서 안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해. 해는요. 비추는 거예요. 구름 껴있으면 풀도 다 죽어요. 여러분 아이가 2% 부족하죠? 비추세요. 그 아이가 밖에 나와서 당당한 1%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2% 부족해요. 비추세요. 당신 최고야. 난 당신 믿어. 이 남편 남들 다 잘려도 회사도 안 잘려요. 그 대신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이를 비추는 엄마는 속이 시커멓게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속이 시커멓게 탄 그래서 어머니를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위대하다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어머니가 위대하다 그러죠. 왜? 그런 인내와 고초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여자의 뇌에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